안녕하십니까. 올림픽이 이제 끝나고 올림픽 때문에 이제 좀 바빴죠. 뭐 제가 올림픽 때문에 참가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라는 것들 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증거들. 물음표를 제가 한 것은 과연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처음에 미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온. 뮤 마이너스. 뮤 플러스라는 것도 있는데 미온이라는 게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을 최초로 증명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첫째 이제 미온이 속도가 있겠죠. 속도가 0.9994c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뭐 0.998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미온의 평균 수명 또는 뭐 정지 수명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걸 주장하는데 이거는 2.2 마이크로세컨드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이 이동 거리에 관한 건데요. 이동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이동 거리는 속도 곱하기 이거죠, 시간. 그래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이거 0.9994 곱하기 299792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약 대충 660m 정도 나온다. 660m를 이동할 수 있다. 지금 미온이 이 속도로 이 시간만큼 달리면 이만큼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게.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다 이제 지구가 이랬는데 미온이라는 것은 대기권에서 만들어진다. 대기가 약 60km에서 뭐 12km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기에서 우주에서 이렇게 빛 같은 게 온다, 이제 빛. 방사능 같은 거, 우주선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타고 다니는 우주선이 아니고, 광선이라는 거죠, 광선. 빛 같은 거. 또는 뭐 입자가 올 수도 있죠, 입자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대기 중에서 이 대기의 분자나 원자나 이런 거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 입자가 깨져서 뮤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미온이라는 게. 그 미온이 이 지표 또는 수면, 지표는 뭐 높은 데도 있으니까 수면까지 도착한다는 거죠. 실험을 하면. 그랬을 때 이 60km, 이 거리가 이만큼밖에 못 가는데 어떻게 이 60km나 또는 12km를 날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 특수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시간이 2.2 마이크로세컨드였잖아요. 이게 수명이죠, 수명이 시간 팽창에 의해서 시간팽창에서 이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늘어났다. 어떻게? 2.2 마이크로세컨드 곱하기 감마만큼 로렌츠 인자죠. 그래서 감마를 계산하면 어떻냐 하면 감마는 루트 1 빼기 C분의 이 저거의 속도죠, 이거.
0.9994C의 제곱분의 1입니다. 이걸 하면 약 8.8 정도 나옵니다. 대략 한 30이라 그러면 대략 이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감량가스를 구하면 이 수명이 증가했다는 거죠. 속도 때문에,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그게 증가해서 2.2 마이크로세크 곱하기 뭐 이걸 하면은 대충 30을 곱하면 66 마이크로세크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명이 증가한 걸 가지고 거리를 구해보면 66 마이크로세크 곱하기 0.9994C죠. C는 3억 리터 퍼 세크.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수명이 30배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이 거리도 30배 증가했겠죠.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30 하면 66에 3618 동그라미 2개 미터죠. 그러니까 19.8km가 됩니다. 그래서 19.8km라 이죠. 거리가. 그래서 여기서 12km라고 하면 그 60km부터 만들어지고 12km 정도에서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지표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속도라는 게, 이걸 어떻게 측정했나 이거죠. 정확하지가 않다 이거죠. 예측이라는 거죠. 어떻게?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예측한 거죠. 이 수명이라는 거는 더 완전한 잘못된 건데요.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왜 평균 수명인가 하면, 실험실에서 실험장치를 두고 이 미온이라는 게 이렇게 대기권으로부터 진입하는데 여기다가 신틸레이터라는 게 이제 약간의 검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망 같은 거예요. 레이저나 이런 것도 쏘면 여기에 걸리면 이제 발광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온이 내려와서 여기 신틸레이터에 충돌하면 빛이 나온다 이거죠. 빛이라는 게 뭡니까? 전자기파. 요때 시각을 재죠. 시각. 그때부터 이 신틸레이터에 충돌하고 나서부터 미온이 완전 붕괴할 때 다시 약한 빛이 또 나온다 이거죠. 이때 시각. 그래서 요 시간을 잰 거죠. 요 시간이 일정한 게 아니라 워낙 이 알 수가 없죠. 미온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측정하기 진짜 곤란한 건데 바로 이런 신틸레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죠. 충돌시켜서 있다 없다 자체가. 그래서 이게 2.2 마이크로세크라는 거예요. 여기 평균 수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균 수명이 아니고 신틸레이터에 충돌한 다음부터 완전 붕괴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라는 거죠. 완전 붕괴할 때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충돌할 때 이미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면서 붕괴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니까 당연히 뭐 충돌한 이후에는 이만큼 수명이 짧죠. 그래서 이걸 여기 평균 수명으로 주장하고 아까 거기에 평균 수명 2.2 마이크로세크 곱하기 뭐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게 뭐 시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평균 수명이라는 게 여기서의 그 신틸레이터에 충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 붕괴까지 시간이지 미온이 여기 생성되고 나서부터의 수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분들은 자꾸 미온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지구 입장에서, 관찰자가 지구에서 이 미온의 시각을 보면 시각이 느리게 가서 2.2 마이크로세크가, 이것이 아까 얼마냐? 66 마이크로세크로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얘 시계를 볼 수가 없죠. 시계를 어떻게 봅니까? 이 미온이라는 자체도 볼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미온에서 지구의 시간을 보면 반대로 지구의 시계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즉 말해서 이거 A라 그리고 얘를 B라 그러면 A가 B의 시계를 보면 얼마예요? 1분. 자기 시계는 2분인데 맞죠? 자기 시계는 2분인데 얘를 보면 1분이래요. 이 B가 느리게 하죠, 지구. 이건 미온이고. 그 다음에 B가 보면 어떻습니까? B가 얘는 1분으로 보이고 자기 거는 2분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보면 2분 같는데 남의 시간을 보면 1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온이 이쪽으로 보나 지구에서 관찰자가 보나 이거는 사실 동일하죠. 시간이라는 게 동일하죠. 시계가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 상대적이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상대 속도에 의하여 상대방의 시간이 팽창,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이다. 이게 상대적이다. A가 B를 보면 그렇고 B가 A를 보면 그렇다.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서로 만나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 그래서 그 쌍둥이 역설 있죠. 쌍둥이 역설에서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서로 상대적이다 이게죠. 상대적이다 이래갖고 쌍둥이 동생과 언니의 시간이 더 빨리 갈 수 없다, 더 느리게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쌍둥이 역설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도입해갖고 이걸 설명 다시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쌍둥이 역설이라는 걸 보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쌍둥이 역설이라는 문제는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원에 관해서도 이것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설명하려면 왜냐하면 이 미원이라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하면 효과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A가 B를 보면 그렇고 B가 A를 보면 그렇다 이러기 때문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둘이 만나서 보면 시계가 똑같아.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 미온을 설명하면 어떤가? 이 입자가 있었는데 이게 우주선에 때려요. 우주선으로 때리면 여기에서 미온이 만들어지죠. 미온 플러스 뭐 타우, 뭐 V 타우, V 미온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전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입자가 여기 속도 서 있었으니 때리는 순간 속도가 0에서부터 0.9994c로 증가했죠. 가속. 또 이게 쭉 내려오다가 이걸 쭉 신틸레이터로 검증하니까 신틸레이터에 충돌하죠. 충돌하면 어떻습니까? 속도가 0.9994c에서 0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가 A가
이만큼 두 번 나타나죠. 0에서 0.9994C로 가고 또 0.9994C에서 0으로 간다 이제. 그래서 이 가속도, 감속, 이거는 감속이겠죠. 가속도인데 이건 감속. 감속도 부호만 반대지, 이분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 보면 감속도 또한, 그러니까 쌍둥이 역설에서 설명할 때 보면 감속도 가속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두 번 나타나니까 뒤에서 시간이 늦게 가서 수명이 길어졌다 라고 설명하면 이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일관성이 있겠죠. 쌍둥이 역설하고 이 미온 현상하고 설명하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그것도 사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미온이라는 게 증거가 될 수 없다. 그 설명 자체가 그 평균 수명, 정지 수명 이런 게 다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를 갖다 집어넣어갖고 그 만든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1971년에 제트기 원자식의 실험이 있습니다. 일명 이걸 하펠과 히팅 실험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실험인가 하면 원자식의 8대를 4대는 제트기에 싣고 4대는 지표에 지상에 뒀다 이거죠. 그래서 이 4개의 시계를 제트기에 실었는데 제트기 원자식 그 시계를 실었는데 결과가 예측치하고 결과치가 나오는데 어떤가 하면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 원자시계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빨리 가는 거는 점점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건 점점 느리게 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쭉 땡땡땡땡땡 쭉 땡땡땡땡 쭉 이게 A 시계고 B 시계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가고 B 시계, C 시계는 이렇게, D 시계는 이렇게 갔다. 이 그래프의 추세를 보면, 그 평균치를 보면 이렇게 갔다. 여기 평균치가 마이너스 59 나노세크 느리게 갔다. 이 제트기에 실은 4대의 시계, 4대의 원자시계. 그러니까 A 시계는 점점 빨리 갔어요. 점점 빨리 갔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점점 빨리 가서 플러스 277. 그 다음에 266 나노세크 빨리 가고 얘네들은 늦게 갔겠죠. 얘네는 마이너스 57 나노세크, 얘는 마이너스 74 나노세크. 그래서 요거의 평균치를 보니까 요 정도 나왔다는 거죠. 요거의 평균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쪽으로 간 거죠. 여기 동쪽으로. 요 두 시계는 동쪽으로. 요 두 시계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돌았다는 거죠. 지구가 이랬으면 이쪽으로 돌고 동으로, 이쪽으로 돌고 서쪽으로.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그랬다는 건데 사실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입니다. 점선이 측정 시간이에요. 근데 점선하고 관계없이 이게 이렇게 빨리 갔다는 거죠. 물론 이 그래프에 보면은 이게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과. 그래서 이 평균 값들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두 가지 값이 나왔어요. 여기에 평균 값은 273 나노세크 플러스 이 밑에 거가 마이너스 59 나노세크죠. 그래서 제트기의 속도에 의해서 나왔겠죠. 속도가 뭐 얼마니 뭐 이런 건 안 나오고 여기에. 하여튼 시계를 싣고 갔더니 이 두 대의 시계가 이렇게 나오더라.
사실 이거는 하나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로 나왔다면, 그러니까 서쪽으로 간 거는 플러스, 동쪽으로 간 거는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빛의 절대 좌표 이론과 맞는 내용이죠,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지구가 이랬는데 지구에 자전이 있죠, 자전. 자전 속도로 돌면 더 빨리 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절대 속도로 봤을 때 이 자전 방향으로 돌면 속도가 플러스 돼서 나타나고, 절대 속도가. 서쪽으로 돌면 절대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나온 거는 이만큼, 플러스로 나온 거는 이만큼 나온다 그러면, 빛의 절대좌표 이론이 오히려 맞다고 나오는 거죠. 이 설명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거라고 주장하는 걸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 원자직의 실험도 이것도 사실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GPS 위성의 원자시계. 요거는 두 가지에 의해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거, 중력에 의해서는 45.7 마이크로세컨드 1일 빨리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속도에 의해서 특이고, 이건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이거는 일반상대성입니다. 이거는 얼마 가면 마이너스 7.1 마이크로세컨드 1일 느리게 간다. 그래서 합쳐서 38.6 마이크로세컨드 플러스 빨리 간다 이거죠, 시계가. 그러니까 위성, GPS 위성에 실려있는 시계, 원자 시계를 보니까 하루에 이만큼 빨리 간다 이거죠. 지표와 비교했을 때, 지표 시계랑. 그래서 이걸 보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정한다 이죠. 당연히 보정해야 되겠죠. 시계가 틀리니까. 이게 시계의 차이지, 시계가 다르게 가는 거지. 이분들은 시간이 다르게 간다 하는데 시계가 다르게 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원자시계라는 것은 사실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뭐 진동, 그 다음에 전자기파. 전자기파에는 뭐 전기, 자기력 같은 거죠. 전기력, 자기력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방사능 같은 거. 이것도 다 전자기파니까 방사능 같은 거. 그래서 지표에 있는 시계와 GPS 위성에 실려있는 시계는 그 환경이 달라서 얘가 오차가 생긴 거죠. 오차가 생긴 거지 시간이 느리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일반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시계가, 원자시계가 꼭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 시계와 시간은 같은 게 아니죠. 시계와 시간은 같은 게 아닙니다. 시계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거라서 이 원자시계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은 이 원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진동으로 시간을 재는 거죠. 진동수. 그걸 가지고 시간을 표현하는데, 당연히 중력이 크면 원자를 빨리 진동 못하게 하죠. 그래서 당연히 중력이 크면 시계는 느리게 가고, 중력이 작으면 시계는 빨리 가죠. 그래서 이 중력,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다 맞춰줬다고 생각하지만 중력은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중력에 의해서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죠. 시계가 느리게 가고, 시계가 빨리 가는, 여기서 빨리 가는 거죠. GPS 위성은 중력이 작으니까, 중력이 작으면 빨리 가고, 지표에서는 중력이 크니까 느리게 가고, 얘는 빨리 가고, 시계가. 그렇게 하는 거지. 시계가 빨리 가는 거지,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생각하는 거,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러면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 여기 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GPS가 이게 빨리 간다. 이게 빨리 얼마 38.6 마이크로세컨드 빨리 간다 이게.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기 시계하고 비교하면, 그냥 하루니까
만약에 100일 지나면 100 곱해야 되겠죠. 1000일 지나면 1000 곱해야 돼. 그게 1년이면 얼마겠어요? 1년이면 365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많이 늘어지죠. 그 결국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야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미래로 간다는 거죠. 미래로. 지구에서 보면 지구가 만약에 1월 1일 12시라 이러면 야는 1월 1일 12시 땡땡분 땡땡초라 이러면 얘는 12시 00 뭐 50초라 이러고 미래로 가 있다는 거죠. 미래에서 신호를 보내는 미래에서 지구로 시간을 보내면 이 미래로 가 있다는 게 미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미래 맞죠? 미래에서 과거로 신호를 보내갖고 어떻게 하려고요? 미래에서 과거로 시간을 보내서 어떻게 그 위치를 안다는 겁니까? 위치를. 내비게이션이 이건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기 위한 GPS가 핸드폰이나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위치를 분석하기 위한 이 장치죠. 이 GPS 위성이라는 게. 이게 미래로 간 말이 됩니까? 이게 미래로 갔다는 게.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거는 과거고 맞죠? 과거고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계가 아니라 이게 시간이라 그런다 그러면 시간이라 그러면 미래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계가 느리게 가거나 빨리 가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시간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냉장고에 있다, 이 냉장고. 냉장고에 채소를 놔둬, 채소를 놔두면 얘는 뭐 2주 동안 있어도 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실온에다가 채소를 놔두면 뭐 일주일도 못 가서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간이 느리게 간 거예요, 시간이? 여기 시간과 시간이 이게 느리게 가고 얘는 빨리 가? 시간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채소가 상하는 속도죠. 부패하는 속도가 빠른 거지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해야지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얘는 뭐 만약에 시간이 느리게 가면 이건 과거고 맞죠? 과거고 이거는 현재라 이래 봅시다. 그럼 현재에서 이 문 열면 과거가 보여요? 현재와 과거가 같이 있어?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아니라 이 채소가 상하는 그 변하는 어떤 것이 변하는 것이 느리다 빠르다 이거죠. 시계라는 것도 시계라는 게 원자시계도 마찬가지고 원자의 변화 진동하는 속도 원자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 또는 빠르다 이거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잘 생각해. 자꾸 이 시계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거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이것도 증거. 여기서는 뭐 평균 수명이라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뭐 정지 수명이라는 거. 이거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틀렸다. 제트기에서도 이들이 예측한 것과 예측도 잘못되었고 결과값도 조작되거나 잘못됐어. 결과값도 이성의 시계는 느리게 가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시계가 시간이 아니라는 거 시계 이게 시간하고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증명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쌍방간에 내가 너를 보면 그렇게 보이고 너는 나를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둘이 만나서 보면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있어요. 돌고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우주선이 이렇게 있다 이래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돌고 있는 우주선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상대 속도가 똑같겠죠. 물론 그 원이라는 게 같은 둘레의 원을 가지고 있으면 반경이 똑같아 그러면
똑같이 있을 때, 똑같이 있어도 돌 수는 있잖아요. 맞죠? 같은 이 평면상이 아닌 입체적으로 보면 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우주선 A와 여기 있는 우주선 B가 있다 이죠. 그랬을 때 이게 돌면서 반대 방향을 보니까 상대 속도는 똑같잖아요. 상대 속도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A가 B의 시계를 보면 느리게 가죠. 시계를 보면 B가 A 시계를 보면 느리게 가고, 시계를 보면 서로 그렇게 하는 반대로 보여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막 돌다가 만나면 어느 시점에서 둘이 딱 만나서 서서 딱 보면 어때요? 얘가 B가 A를 보면 느리게 갔고 A가 B를 보면 느리게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보면서 그 우주에 있는 별을 봐도 되고 그걸 보면 느리게 가잖아요. 그게 그 상대편이 느리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둘이 만나면 어떻겠어요? 상대편이 느리게 갔으니까 당연히 둘이 만나면 동일해지겠죠. 동일. 피장파장 원리라고 아세요? 내가 너를 보면 그렇고 너는 나를 보면 그렇다. 그런 이론. 그럼 결국에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같아. 동일하다는 이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뭔가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부터는 일반상대성 이론을 볼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도 물론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